안녕하세요. LA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퀴즈 대회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코인이 아무나 상황인가요? 뭐 좋지 않죠. 왜 이렇게 우리들의 코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나? 이유는 뭐 우리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함께 나눴죠. 2025년 금리 인하 예측을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니까 시장이 그만큼 실망감을 느끼겠죠. 돈을 풀어줘야지 돈이 코인으로 슥 흘러들어올 텐데 코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게 코인이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위험자산, 그러다가 비트코인,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알트코인,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소형 코인들까지도 이렇게 탁탁탁 돈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그냥 제롬 파월이 턱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멘트를 날리니까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파티 준비를 멈출 수밖에 없죠. 연말 파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들 코인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연말 퀴즈 대회 취소해야 되나요? 어떡하나?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12월 2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입니다. 그대로 진행한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 감동의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월이 회방을 놔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월이 그래봤자 파월입니다. 파월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적 완화에 대한 연기다. 양적 완화가 연기된다. 확정적도 아니고 연준의 멤버들이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지금 현재 나중에 본인들이 돈 푸는 걸 늦춰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 3달 후에 또 그런 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는 보나마나 다를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니까 4번 하겠다는 걸 2번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자기들 마음입니다. 매번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못 박았듯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면 안 되는데.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뭐죠? 화폐 공급. 화폐 공급이라면 세상에 많은 돈들이 슥슥슥슥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대차도표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대차도표, 야, 채권 가져가. 돈 다시 내놔. 하고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시장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모자라고 귀해집니다. 코인에게는 당연히 안 좋겠죠. 돈이 많아져야지 주체를 못하니까 이 돈을 갖고 코인에 투자를 할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폐 공급이 지금처럼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 갑자기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아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화폐 공급이 많아지면 코인에게 좋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네. 계속해서 그렇게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만 쳐다보니까 지금 내 코인이 떨어지고 있어. 화폐 공급이 낮아지면 안 좋나? 계속 이렇게 낮아지겠지 뭐. 연준이 긴축 정책 발표하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뭐 금리는 낮췄지만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여간다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화폐 공급이 줄어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는 붕괴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서 이걸로 빚을 갚고 이걸 돌려치고 카드 돌려막기처럼 폰지 사기와도 같은 그런 화폐 시스템이다. 이걸 계속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하고 모든 명목 화폐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동해바다에 서해바다에 새우가 모자라서 새우깡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유동성 사이클이 반복은 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돈이 지금 잠깐 쪼그라들고 있는 거 결코 두렵지 않죠? 돈은 찍어져서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이 많이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의 하락.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하드 자산, 단단한 자산,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그런 자산의 대표는 바로 비트코인.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투자에 명분이 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어제 연준의 발표, 제롬 파월이 질의응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자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제롬 파월은 우리는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없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문서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연준에서 담을 거냐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담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롬 파월이 그렇게 연준에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은 미 재무부가 담냐 마냐를 이걸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왜 제롬 파월이 지네가 알아서 뭐 그걸 감나라 배나라 미 재무부가 하건 말건 여기가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누군지 아시죠? 신시아 루미스 이 사람이 오늘 CNBC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에서 비트코인 담을 수 없지만 그 법 우리가 바꿔주면 되지. 의회에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번에 파월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장에 공포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날은 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대로면 누구죠? 트럼프 눈밖에 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친기업적인 인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체제 변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파월이 알아서 수그리고 네 하고 트럼프의 의중대로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트럼프가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는 뭐 우리를 자를 수 없어. 그렇지만 뭐 갖다 붙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물론 제롬 파월이 겁을 주긴 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2022년에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코인이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조금만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빠졌나요?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95,000달러 정도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 대충 어디 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코인의 가격은 계속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코인 퀴즈 대회 준비하느라고 대략 보니까 뭐 11% 빠진 것 같아요. 최고점 대비 11%. 뭐 충격적인 조정 하락인가요? 뭐 이 정도는 간지러운 수준이잖아요. 이거 10만 달러 뚫고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서 자리에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늘상 있는 일이다. 지금 보여지는 이런 조정은 상승장에서의 조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장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간다면 조정을 하면서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좀 심하게 빠졌죠. 그건 조금 아쉬운데 알트코인은 뭐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들의 선택이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알트코인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거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쓰리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쏘게 될 날이 올 테니까. 알트 시즌이 이제 금방 시작됐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방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막 뜨거운 모두가 그냥 얼굴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승은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알트의 시간도 곧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상승장 어디쯤 와 있다. 상승장에서의 조정이다.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불안감, 시장에 가득 찬 공포
이런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코인의 가격 쳐다보지 마시고 여유 있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펀더멘털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유를 갖고 22일 비트슈아의 연말 퀴즈대회에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